김수민의 뉴스 밑장 2부입니다. 자,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맨날 피곤해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나도 맨날 피곤해. 아, 피곤해. 제가 요새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침에 방송하면 그 전날 밤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 준비를 하고 자려니까 잠이 안 와. 그렇지. 그래서 잠을 별로 못 자고 아침 방송을 가요. 그럼 이제 방송 끝나면은 이 애매한 상태가 돼요. 방송 끝나고 나서 아 빨리 자야겠다. 다시 밀린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잠이 깨버려요. 방송하다가 네. 자기 스스로. 아침 방송 늘 하고 있는 전용길 기자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새벽 3시 반까지 술을 마시고 7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 방송을 와, 거의 음주 방송인데. 음주 상태에서 네. 보수 통합 가능할 것이라. 통화? 보수 스튜디오? 통합. 아니 스튜디오 나오잖아. 통화? 네. 아, 스튜디오에서. 네. 민폐네 민폐. 네. 그래서 제가 그 코멘트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지금 보수 통합이 중요하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수 통합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대구기 때문에 다뤄주겠다. 이렇게 멘트로 시작을 그냥 했어요. 다루면 되지 뭐 말이 많아. 하지만 술이 덜 깨서 그렇잖아. 네. 술이 덜 깨서 그렇습니다. 술 깨고 가세요. 네. 술 깨는 거 광고 안 들어오나? 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아. 나도 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안 깨. 아, 내가 얘기 안 해. 씨, 광고 안 넣어주니까. 아, 여명 808 이런 광고가 안 좀 돼. 들어오면 여명 808 그 나쁜 놈 아니야? 그래? 그 왜? 사장 그 나쁜. 그래? 이거, 사건 있어요? 이 명예훼손 걸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무슨 사건 있었어요. 사건 있었어. 영문 808도 있나? 그 아니 사람 얼굴 나오는 그 사람 아니야? 맞아요. 그 광고에 늘 광고에 늘 나오잖아. 아, 나오는, 그 사람 뭐 문제 있었다고. 특허. 이거 찾아보고 문제 없었으면 삭제하시고. 아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아침 방송 끝나는데 그렇다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제가 바둑 어플 깔고 요즘 맨날 두거든요. 그거 바둑 두면서 지하철 타고 다시 집으로 가요. 가서 다시 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패턴이 망가집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아, 김수민이 머리도 못 깎고 지금 머리 못 깎았어. 방송이 많이 줄긴 줄었나 보다. 바둑 두는 거 보면. 아니죠. 아침에 방송이 있다는 거잖아. 새로 생긴 건가 그거? 새로 들어온 거 있고 제 몇 개 더 있어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쭉쭉 조국 들어옵니다.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증거네. 설 연휴 때 우리 김수민 MC가 녹음했던 네. 그 김경래 최강 시사 특집편 윤태곤 평론가하고 네. 저하고 이제 대선 주자들 그렇죠. 우리가 했던 그 형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최강 시사 PD님한테 네. 링크를 시켜드렸어요. 우리 설날 시트콤 편을 네. 한번 해보시라 다음 추석 때.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할 거야. 평론가 중에서 그 메소드 연기로 자기의 정치적 입장도 아닌 그 역할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이번 설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거든. 우리는 집안에 처가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약간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약간이면 다행이다. TK에 그 PK죠. 거기는 부산인데. PK.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PK면 좀 다른데 이거를 겪어보지 않고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집안에서 늘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번에 이야기가 단연 나왔는데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또 입을 먼저 떼셨습니다. 문재인이 금방 그거 안 돼. 또 시작을 해서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사업 주세요. 네. 조국과 조국 사태가 좀 영향이 컸고. 근데 솔직히 내가 조카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 보수 성향의 조카들은 뭔지 잘 모르잖아. 모르잖아. 뼈짱짱이나 사모펀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일단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데 재수 없는 거지. 참 희한한 게 그래도 인물은 김부겸이 제일 나은데. 인물이 뭐 훤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TK에서 인물이라는 키우려면 TK의 인물 중에서는 김부겸이 제일 낫다. 유승민은 배신자라서 안 되고. 유승민 뭘 그렇게 배신했다고? 나 유승민 좋아하진 않지만 자꾸 배신자.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박근혜도 입에 쩍쩍 붙어버렸어. 박근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박근혜를 좋아해서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떨어져 나간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 TK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유승민이 새누리당 탈당하면 안 되는 거였어. 김무성한테. 그러니까 김무성이 탈당하더라도 자기는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판단을 잘못했지. 오히려 남아 있으면서 뭐 탄핵을 하자 아니면은 하야를 촉구하자. 네. 탄핵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당내- 거기 그렇지. 플러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내지 말자. 그러면서 당에 남아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명박 대 박근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김무성이 승민아, 뭐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갔다가 승민아,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 김무성도 진짜. 결론이 이렇게 났죠. 그 봐, 아버지 제가 문재인 찍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결론이 또 그렇게 돼. 근데 찍지 말라가 홍준표나 그쪽은 아니잖아. 네, 저 뭐 홍준표 찍으라 했습니까? 문재인 찍으라 했습니까? 그 1, 2, 3, 4번 다 찍지 말라고. 그렇지. 조원진 찍으라고 몇 번이었지? 조원진. 조원진 6번이. 나 실수로 조원진 찍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5번이나 6번을 찍으면 됐지. 왜 1, 2, 3, 4번? 심상정이냐 조원진이냐. 네. 그 확실하네. 네, 그 저희 집안에 그 김선동도 있어. 김선동. 모인 사람들 중에 정의당 당원이 2명 계시고. 아 집안에 네, 정의당 집안에 당원이. 정의당 당원이 2명 있고 또 민주당 당원이 2명 있고. 뭐 당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제 또래 사촌 누나, 사촌 동생들. 정치 집안이야. 네. 정치 명문가. 그때 한국의 케네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홍준표가 나오면 홍준표를 찍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면? 대선에. 이번에 진짜로? 네. 수습이 안 된다. 이유가 뭐예요? 찍는 이유가. 어, 지금까지 본인이 찍은 사람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옛날에 음악평론가 신현준 씨가 어. 시내 21에 칼럼을 쓰셔가지고 2002년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해창을 찍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반장 선거 때부터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네. 2002년 떨어졌네. 저주의 표를 날리겠다는 거였죠. 집안에서 저희 이제 장인어른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그 문재인 갖고 싸우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런 시트콤은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아빠가 저저저저 아니 뭐 정말 이거 삿대시래. 아니 이창원 씨는 여기서 시트콤 녹음을 하고 가가지고 또 겪었네. 리얼로 겪었지. 그리고 저는 아니 이제 그걸 말리고 들려주세요. 그래야겠다. 가족들 모였을 때 들려주라고. 그러면 안 싸워. 왜냐하면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촛불 사태라는 말 듣고 빵 터지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런 어르신들도 이게 그렇게 웃긴 건가? 가소로운 건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시트콤을 녹음했던 거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녹음한 겁니다. 우리를 비웃지 말고. 자, 지금 제가 그 청취자 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가버렸어요. 맨날 피곤해 님이 그렇게 시작했구나. 맨날 피곤하다고 이어져서. 네,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 지금. 맞아. 거의 뭐 원숭이형동이나 빨간 거 사과. 맨날 피곤해 해님께서 대구 공항이 뜬금포 의성으로 이전한다는데 대구 시민들은 투표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의성 어르신들은 공항 유치가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아직 공항 설계도 안 됐을 텐데 본인 땅이 수용돼서 보상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좋아하시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공사 소음에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유치는 절대로 안 할 텐데요. 오늘 2부 주제는 대구 공항 이전입니다. 네. 이 공항 진짜 아유 정말 십몇 년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공항 우리 방송에서도 한 2번 했나요? 2번 정도 네. 다뤘죠. 네. 이번에 1월 21일 날 이 공항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군공항이에요? 네, 제목이? 정확하게 군공항이 이게 대구가 민간공항이 네. 군공항을 빌려 쓰는 형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보면은 민간공항도 같이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률상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주민 투표를 한 거예요. 소유가 네. 국방부야. 이게 네. 군공항이니까. 네. 그리고 대구공항이 민간공항의 경우에도 군공항이 이전하면 이전하는 곳에 새로 빌려서 쓰겠다. 그렇지.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월 21일 날 주민 투표를 했고 이 투표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군의군수님께서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 네. 요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투표를 두 군데 후보지를 놓고 했거든요. 군의군 후보면에 단독 후보지. 군의군 후보면 네. 단독. 네. 그리고 군의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공동 후보지. 이게 헷갈리는 게 네. 후보 소보 때문에. 맞아요. 단독이 후보. 네. 둘 다 후보나 소보나 둘 다 군인데 네. 단독 후보지가 군의군 후보면이고 네. 공동으로 군의하고 의성에 걸쳐져 있는 데가 네. 군의군 소보면하고 네. 의성군 비안면. 그렇죠. 이 두 개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군의군수 입장에서는 단독 후보지에서는 주민들 찬성률이 약 75% 정도 나왔고 네. 공동 후보지는 그 군의군 소보면에 대한 공동 후보지는 찬성률이 25% 나왔어요. 반대한다. 공항 이전을. 네. 근데 의성군 비안면은 찬성률이 8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률과 투표율을 다 더하는데 군의군 군수 입장에서는 자 후보와 소보 중에 단순 비교해서 뭐 어디가 더 높게 나왔냐? 네. 당연히 단독 후보지인 후보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네. 이게 법을 봐야 되는데 네. 공공원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공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키는 네. 지자체장이 쥐고 있어요. 충실히 반영이라는 것이 뾰족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인 건데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네. 군의군수는 봐라 군의군민들이 여기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냐 하고 그렇죠. 했는 거고 의성을 하려면 군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 이게 네. 공동 후보지니까. 근데 의성은 이제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린 거지. 근데 또 희한하게 의성 군수는 김주수 또, 군수가. 네, 신청서를 냈어요. 또 네. 공동 후보지에 혼자만 네. 사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11월이었죠. 어떻게 그러면 후보지를 정할 거냐를 놓고 의성군민 100명, 군의군민 10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네. 합숙해서 수기민주주의. 합숙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율을 결정할 거냐라고 해서 의성군 비안면이든 군의군 소보면이든 공동 후보지 쪽에서 높게 나오면 의성군 비안면이 높게 나오면 군의 후보보다 높게 나오면 이쪽을 선택한다라고 101명이 찬성을 해서 101대 99. 101대 99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성 군수는 애초에 군의 군수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모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의성군은 찬성률이 89%, 투표율도 거의 90% 가까이 나왔거든요. 군의군 후보 단독 후보지보다 훨씬 찬성률과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단독 신청서를 냈고 국방부가 이틀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이죠. 1월 말에 그래 공동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민 네. 의견을 물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만 국방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죠. 군의 군수가 도장을 찍어야지 네.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김영만 군수 입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 지금. 네. 근데 김영만 군수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네. 하게 할 수 있나요? 하게 할 수 없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마치 베이끼 같다. 베이끼. 네. 그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본, 상주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게 경상북도 이런 사람들이 대마이지 대마 본조 대마이. 경상북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결국 군의군수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야 되는데 군의군수가 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사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네. 지금 재판 중인데 보석 허가 신청을 해서 네. 풀려났거든요. 보석을 나올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주차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이 보내달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 그
최종 변론 자기 이야기하잖아. 네, 그때 김군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장 안 찍으면 네. 재구속한다 이거 아니야? 그 사법농단이지만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 김주수 의성 군수가 그 김영만 군수 좀 보석 허가해달라. 그렇죠. 탄원서도 탄원서도 썼습니다. 썼고. 네. 근데 지금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주민 투표율이 거의 90% 가까이 89% 네. 8%인가 의성이 네. 이거 이 정도면 병상에 정말 거동 못 하시는 분들 빼고 네. 정말 멀리 간 사람 빼고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88%라고 하는 수표율이라는 게 거기 살지 않는 주민들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정말 그 필사적으로 거소 투표도 많이 네, 거소 신청했고. 투표도 했고 아 외부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거소 거소 투표도 투표로. 했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여튼 이 투표를 하러 가자고 네. 그 캠페인을 엄청나게 양 지자체가 했습니다. 근데 찬성이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 그 양쪽 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의성이 인구가 한 2배 정도 많아요. 군위보다. 군위보다는 네. 2배 정도 많은데 그래서 찬성률이냐 뭐 참여율이냐 투표율이냐 뭐 등등등 가지고 시원한 공방을 양군이 하다가 이제 결정을 딱 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럴 줄을 몰랐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버팅길 줄 몰랐느냐. 그렇죠. 네.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런 불안을 네. 투표하는 당일까지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고 저러다가 아니 의성이 그때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의성이 유리해지는데 둘 중 하나 도장 안 찍으면 끝인 건데 이거는 하는 거 아니야? 군수들한테 서약서 같은 거 받았어요? 네. 합의는 다 했지. 합의는 했습니다. 사자 합의를 다 했지. 문서도 있어요? 근데 네. 봐봐. 근데 이거를 지금 김영만 군수 입장에서는 네. 아니 군의군의 이 여기가 더 높지 않느냐야. 그러니까 소보보다 우보가 더 높지. 군의만 치면 여기가 더 높지 않느냐.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억지스러워 보이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우에 대한 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룰에 대해서 네. 김영만 군수 쪽에서는 워낙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하자고 압박을 하니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럼 이제는 서명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압박감이 덜해서 안 하는 그러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네. 군의 군민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거였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또 애매한 게 그 아까 합숙해서 이 룰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101대 99로 룰이 정해졌어요. 나머지는 다 100대 100 팽팽하게 맞섰고. 근데 생각해 보면 공동 후보지에서 군의군 소보면의 찬성률이 25%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의성군이 89%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걸 단순 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거죠. 전체를 놓고 보면 찬성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찬성률이 높다고 볼 수 있냐? 이건 너무 의성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다. 의성군은 찬성률이 높다고 해도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군의군이랑 절반씩이 있는데 의성군 찬성률 높다고 군의군 반대 높은 거 신청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국방부의 법령을 보면 주민 수용성 여부를 투표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영만 군수 쪽에서는 법대로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의성군에서는 국방부부터 대구시 경상북도가 어쨌든 이게 군의 군수가 도장을 안 찍으면 진행이 안 되고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다 해놓고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김영만 군수가 만약에 구속이 돼서 네. 1심 결과가 나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다라고 하면 군수가 없잖아요. 일단 4월 15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예, 1심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군수가 잡혀 들어가고 나면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할 텐데 그때 권한대행이 도장을 찍으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도 돌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순환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철우 밀공들이 도지사가 하는 거지. 임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 의중을 따라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예측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군의군 지방사무에 있어서 중차대한 업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군의 군수가 아닌 군수 대행이 처리할 수 없다라는 네. 이게 일종의 유권 해석을 군의군에서 한 거죠. 군이 유권 해석이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있어? 그 실제로 네. 다른 이제 사례들을 보더라도 네. 이 정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처럼 네. 밀어붙이는 사업이면 협의의 대상이지만 이거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 법상으로 그래 돼 네, 있어. 법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네. 충실히 반영해서 반영하여 네. 지자체 결국에 장이 결정은 신청하는 장이 하는. 네, 장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군수가 이걸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김영만 군수가 구속되어 버리면 상황이 더 안 풀리는 거죠. 그렇죠. 다음 군수가 뽑힐 때까지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다음 군수도 네. 지금과 같은 스코어면 네. 공항을 뭐 의성과 반반 나누자라는 공약으로 가지고는 네. 군위에서 당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즐기는 것은 대구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했던 대구 사람들. 네. 네. 그분들이 지금 군이 군수를 네. 응원하고 열불나게 응원하고. 응원하겠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네. 그 사연 올려주셨던 맨날 피곤해님도 대구 사람은 투표를 안 하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기도 대구 있었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왜냐하면 셈이거든요. 주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대구 시민들. 그러니까 이 대구 될 시민들이 텐데. 똑같이 그냥 거기 군이나 의성까지 가서 그렇죠.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거기는 그거는 왜 안 묻냐? 네. 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죠. 근데 이제 권영진 시장은 자신의 당선으로 가름하겠다. 네. 이게 공약이었거든. 그럼 공약한 게 다 당선되면 그대로 일사천리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한데 대구 시민들한테 다 물어야 된다. 물에 또 그 대구 구역별로 주민투표 해가지고 네. 어디가 찬성률이 높고 이것도 따지다가 또 싸움 나지. 그러니까 그랬다 10년가. 동부 주민하고 저 달서구하고 다르고 이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걸 권영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제일 이제 깝깝한 거는 네. 이 광역 자치단체장들 2명이 네. 이철호 지사 권영진 시장이 갑갑해지는 권영진 시장을 가장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대구 주민투표하자. 네. 아마 권 시장 엉덩방아 찍는 게 더 나을 거야. 아, 안 됩니다. 이 대구 주민 투표하면 네. 이전은 절대 안 되죠. 인구수로 보면 수성구 달서구만 합해버리면 네. 뭐 게임이 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피해를 입고 있는 네. 동구 그렇죠, 주민 동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네. 아니 수성구랑 달서구 주민들 때문에 이 공항을 여기 놔두라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좋은 카드가 하나 있지. 한번 써먹었던 공론화. 아, 이거 구별로 똑같은 인단을 진짜 배정해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수성구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수성구가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 그렇죠. 뭐 송파. 서초, 송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SRT를 탈 거냐, KTX를 탈 거냐. 그렇죠. SRT 타잖아요. 네.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수성구 입장에서는 의성이나 군이 갈 거냐, 김해 갈 거냐, 김해 가까워져 버려요. 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케이스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주민 투표를 했는 날의 여론들을 좀 보면 이제 조금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공항이 간다라고 했을 때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대구가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산하고 싸웠잖아. 네네. 완전 뭐 난리 났어. 지금도 사실 난리죠. 그랬는데 의성이나 군위로 새로운 공항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주민투표가 결정이 나오고 정말 이거 의성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일반 사람들도 네. 공항이 진짜 빠지는 거야?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이번 선거 때 또. 총선에서. 네, 총선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우리 정치자분들 중에 대구 경북분 아닌 분들이 네. 무조건 공항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게 PK 총선에도 PK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큰 영향을 그리고 미쳐요. 공항은 지금 또 전라도에도 네.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뭐 그래 공항이 좋다고 자기 동네에 해달라고 하냐. 지금 흑산도에 말도 안 되는 공항이 또 추진되고 있어요. 전라도에서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뭐야 이게. 비행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30만 1년에 네. 지금 300만, 400만 정도 이용하거든요.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공항도 뭐 꽃 좀 말리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400만 넘죠, 작년에. 작년에 460만. 오 많다. 500만. 국내선이 240만, 그렇죠. 국제선이 200만. 원래 영남권 신공항이 그 수요까지 다 따는 거였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김해공항 더하기. 네. 그렇죠. 네. 김해공항하고 이 대구공항 합쳐가지고 큰 공항 만들어서 그렇지. 이제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안인데, 근데 이게 이제 LCC가 생기면서 저가항공사들이 생기고 뭐 가라고요? 나 욕하는 줄 알았어. 그 저가항공들이 생기고 이제 외국의 노선들이 많아지면서 대구공항만큼 접근성이 좋은 공항이 없어요. 그렇네. 도심하고 그렇긴 바로 하죠. 붙어 있어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그냥 바로 지하철 타고 그냥 바로 앞 이렇게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동대구역에서 얼마쯤 걸리죠? 동대구역에서 15분 정도? 택시 타면 15분. 15분. 저는 걸어서 15분 하면 대구공항 가서 비행기 집에서? 타고 갑니다. 네, 집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략적 요충지에 6.25 때 그 공항을 지어놨기 네. 때문에 아. 예, 근데 이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던 거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계인 건데 지역사회 정말 큰 네. 일인 건데 그 수요를 지금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거지. 한치 앞을 모르게끔 공항이 그 비행기를 못 띄우는 거야 지금 안개 속에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총선에서 단순히 대구의 공항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경북으로 놓고 보면 그 공동 후보지로 가든 아니면 군이 단독 후보지로 가든 간에 구미의 경우에는 이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물류 그렇죠. 공항으로서 네. 그렇죠. 예, 구미 4산단과 5산단에 오산단. 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구미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죠. 최고수의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근데 구미 공항이다. 소음도 구미에 말이 나지 않나? 아니요, 소문 구미에 소문 아니에요? 거의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카고들이죠. 창고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들이 필요하니까 회사 항공 회사들 네.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구미 공단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활력을 띨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PK 선거에도 영향이 그렇죠. 있는 게 그러면 대구 공항이 이전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새로운 그리고 장거리 노선을 확보하게 됐을 때 네. 김해 공항 확장안에 어떻게 나올지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네. 되는 거고 네. 앞서 이렇게 군사공항 이전 수원과 이 광주의 군사공항 이전도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대구공항 그 K2 이전이 제일 속도가 빠른데 이게 중단되고 멈춰버리면 군공항 이전은 한꺼번에 다 진행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군사적인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대구공항이 이전한 게 멈춰버리고 수원이나 광주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면 대구공항 이전은 거의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풀리면은 하나 걸리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차하면 거의 우리 생애에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개헌이 생각이 더 들고. 빠를까? 근데 이제 왜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공항을 오게끔 하고 싶어 할까? 네. 그 질문을 하셨죠. 네, 이게 특히 이제 군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이 공항이 F-15K 우리나라 주력기가 네. 뜨는 곳이에요. 이게 소음이 엄청 나거든요. 이 소음 때문에 거의 뭐 정말 이 인근이 뭐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유치하려고 할까? 근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군위나 의성 같이 요즘 뭐 이제 지방 소멸 지수를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회수를 보면 의성이 1위, 군위가 3위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뭐 토건 세력들이나 기존의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 이걸 활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뭐 캠페인도 하지만
지역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오죽하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거의 진짜 왕따 시키고 좀 막 그래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좀 그렇게 좀 타 지역 분들은 그러니까 지역 상황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장과 군수라고. 그렇죠. 유해진, 차승원 씨 나와가지고 그 유해진이 군수인데 방패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그 영화도 많은 욕을 먹어야 돼. 뭐 갑자기 방패장이 나와. 부안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당시 굉장히 잡음이 아니죠. 거의 밀란 수준으로 갔는데 그것을 마치 국정 홍보 영화처럼 네, 어떤 영화 평론가는 여루당식 코미디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여루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방패장하고 또 다르잖아. 그래서 그나마 네. 이게 방패장 할래요, 공항 할래요. 네. 그러면 공항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군위와 의성은 아까 이창원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지역 소멸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그렇죠. 높기로 1, 2를 네. 계속 다투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위의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2만 명대. 네. 그리고 의성은 지금 5만 5천 명 정도. 의성이 면적이 서울보다 커요. 네. 거기 그렇죠. 5만 살고 군 있는 거예요. 지역이니까. 근데 의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인구가 20만이 넘었어요. 군이었지만 그러니까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의성이 지금 이 정도로 쪼그라드는 게 그러면 지금 5만 선이 붕괴가 되고 하면 과연 지역이 존재할까? 의성이 예전에 도청 유치에도 도전을 했었죠. 도전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정중앙이라서 그 논리를 가지고 동네 가보면 현수막에 그런 것도 있었어. 도청은 실패해도 공항은 성공한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음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또 분명히 있어요. 그 K2 공군기지가 기본적으로 이 부대가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11 전투비행단도 있지만 이 공군 군수사령부도 K2 안에 있고 그리고 미공군 대대들도 그 안에 같이 있고 육군 항공대대도 포함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땅이 어마어마해 크기가. 이게 그대로 이전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오는 수요,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간 공항이 같이 오게 되면 결국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당근을 또 제시했던 게 경북도에서 이 항공 관련한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자치단체장이 1년 내도록 몇 년 동안 그것만 홍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본다는데 한번 밀어봐 줄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신안군 흑산도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객 예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아까 대구공항이 얼마라고요? 그 500만 정도 보면 되죠. 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흑산공항을 해도. 근데 거기도 주민들이 막 해달라고 뭐 심지어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해달라고. 예. 대구공항에 비해서 전망도 안 보이는 공항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군위 의성 주민들의 공항을 달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해할 만한 거죠. 왜 그런지는. 또 좀 이 법이 얼마나 허술했나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성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민 투표 했잖아.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룰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룰을 안 따르게 된 거잖아. 상위법이 그거를 통제할 수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의성 주민들은 이제 국민들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놓고 군의군 입장에서 보면 이 의성이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왜냐하면 공동후보지 신청하는 것부터 군의군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공동 후보지다라고 집어서 넣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뒷차를 탔어요 의성이. 아 예. 근데 왜 그러면 단독으로 하지 왜 공동 후보지로 했냐? 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의성 그러니까 아까부터 네.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 네. 의성 단독 후보지는 네.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땅 크기가? 아니 땅 크기 지형이나 이런 게? 땅 크기나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이전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대구시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대구시 입장에서 민간공항을 이전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반경 50km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제시했는데 의성 단독 후보지가 되면 50km 벗어나요? 벗어나요 무조건. 어. 그러니까 의성과 접하고 있는 군위의 소보면을 끼고 해야지 그 50km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위군 입장에서는 이걸 공동 후보지는 애초에 신청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의성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밀고 갔으니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동의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게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어렵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그 알래스카처럼 사면 안 되나? 의성이 의성에서 안 그래도 의성군이 엄청 큰데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농담. 묘수를 냈습니다. 묘수를 냈다고요? 네, 의성군 비안면을 네. 군위군에 편입시키자. 비안면을? 네. 비하면은 거꾸로 네, 군위로 거꾸로. 준다고. 네, 이게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대구시가 그 공항을 유치한 지자체에 3천억 이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동이 되면 3천억이 반반 갈라져서 1,500억으로 바뀌거든요. 예, 군위 입장에서는 그렇죠. 3천억을 우리가 네.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쟤들 때문에 네. 우리가 반틈씩 갈라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어려워 진짜. 공항 문제는 뭐 얘기만 나오면 진짜 너무 어려워. 여하튼 비안면 의성군 비안면을 군위로 주자. 네. 군위군 소보면 하고 양 지역 주민들 간에 좀 정서가 괜찮나요? 지역 감정.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원래 원래 크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의성군이가 시골에는 면끼리도 좀 안 좋잖아. 아 그래도 의성군이는 거의 진짜 한 몸 같거든요.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넘겨주라 그러자. 아, 지금 진짜 진짜 장벽 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국경처럼. 트럼프 김영남 군수. 나 얘기 들은 것 중에 제일 웃겨. 와 진짜 의성군이 워낙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군위의 트럼프.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정치잖아. 그렇죠. 근데 정치가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지역구가. 지역구 의원이 김재원. 김재원이 우리 네. 스스로도 지금 김재원을 너무 늦게 언급했어요. 네. 네, 우리가 김재원한테 좀 쫄아가지고. 존재감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무섭잖아, 좀. 또 얼굴 얘기하는 건가? 내가 동대구역에서 얼마 전에 봤거든요. 아 김재원을 네, 김재원 보셨어요? 의원을 약간 뒤에서 봤는데도 알아봤어. 나의 눈썰미로. 네, 정치가 그 김재원 참고로 의원은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 안에 의성 군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뭐 코멘트 하나도 없어요. 아이씨 그 뭐야 그 정치 얘기하는 거에 반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술 먹고라도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이 양반. 정말 한 마디가 없어 한 마디가. 네. 진짜 한 마디도 없어요. 없어요. 코멘트가 없어요. 대구로 지역구 옮기려고 하나? 그래서 비례한국당 가려고 그러나? 의성 주민들은 고향은 의성 출신이거든요. 김재원이. 그렇죠. 네, 근데 군위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네. 중립자적 입장을 계속 취해왔거든요. 중립자라 할지라도 네.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네. 뭐 자중을 하다라든가 뭐 자기가 양군수랑 함께 뭐 대화를 두 한다거나 군수 중에 무소속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자한당이잖아. 자유한국당. 예. 같은 당이 예. 뭐해? 예. 황교안은 또 뭐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중재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주민들만 예.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 좀 그 캠페인 하는 것들을 봤었잖아요. 네. 정말 이게 이 겨울에 안쓰러울 정도로 막 다들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뭐 가두 행진하시고 막 캠페인들을 했다고요. 아유. 근데 애꿎은 동원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애꿎은 진짜 주민들만 희망 뭐 기대 부푼 분도 네. 잔뜩 양쪽에 해놔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책임들이 다 있는 거죠. 정치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해법이 있을까요?
아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나 몰라. 김재원이야. 몰라. 저는 김재원 성대모사 연습해야겠다. 사실 뭐 해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더 있어요 또. 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일단 첫 번째로 김영만 군의 군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 결국은 군의 소보 지역이 일단 주민들 찬성률이 낮잖아요. 여기에 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애초부터 주민투표를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둘 다 보고를 올리고 국방부가 보고를 어디로 올려요? 국방부에. 네. 국방부가 이 부지를 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은 이미 따졌고 그중에 둘 다 어느 곳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네. 가닥은 잡아 놨다는 거죠. 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했던 게 이게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부지를 팔아가지고 개발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항을 짓는 거거든요. 이 돈을 갖고. 기부대 양녀 방식.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사업성이 나오는지 타당한지도 확인을 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러면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받았잖아요. 이것까지 종합 검토해서 국방부가 점수를 매겨서 책임을 지는 방식. 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군의군과 의성군에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결과까지 다 보고 정하겠다. 따르겠습니까? 둘 다 열려 있습니다. 라고 총대를 매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방안은 의성군이 공동 후보지를 그래도 하고 싶다면 의성군의 개발을 하고자 했던 지금 1,500억 나눠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정도를 군의군에 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안하면서 서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방안. 의성군이 조금 더 네.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의성군은 군의군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무조건 나가리거든요. 진짜 베이끼다 베이끼. 네. 근데 지금 의성군의 태도를 보면 내가 못할 거면 너고도 못하게 하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의성군이 네. 뿌려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 의성군의 우호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죠. 저는 뉴스민 차원에서는 좀 다른 캠페인을 전개하면 좋겠다. 어떤 캠페인? 대구시 주민투표 실시하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자고 하면 누가 가장 노이로제에 걸릴까요? 권영진 시장이죠. 그렇겠죠. 그럼 권영진 시장이 뉴스민에 광고를 넣으면 캠페인을 접는 것으로. 양아치네. 양아치야. 참 어렵다 진짜. 아유 어떡하냐 정말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건지 이게 가덕도와 밀양 중에 결정이 났으면 안 했죠. 안 하는 일이었다. 가덕도 밀양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밀양. 파생된 거다. 네. 이거를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성주에 안 했으면 네. 또 하지 않았겠죠. 이게 사드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성격이 있는 거죠.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렇죠. 대구에 군사공항 이전을 그게 사드 하자. 배치하고 그다음에 며칠 김해공항 확장 이게 다 2016년에 있었던 맞아요. 일이거든. 그렇죠. 네. 총선 끝나고 얼마 안 네. 돼서 총선이랑 박근혜 나가리 사태 사이에 네. 이 모든 일이 그랬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공항 이전을 특별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유승민. 배신자. 자, 그래서 답은 전 입장이 제시한 걸로. 전 입장이 몇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그 행정통합도 방법이에요. 그게 행정통합 방법이야. 의성 군위를 통합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 네. 이것도 방법인 거야 지금. 의성하고 군위가 대구와 붙어 있나요? 군위가 대구랑 붙어 있죠. 군위 붙어 있고 의성은 군위에 붙어 있고. 네. 그럼 의성하고 군위를 다 대구에 넣자.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94년 내무부에서 내놨던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경산, 칠곡 등을 포함한 대구 인접 지역을 대구로 넣는 방안이 있었어요. 네, 의성은 옛날에. 빠져 있었고 군위까지. 군위까지. 네. 의성까지 집어넣어. 그럼 경북 다 들어와야 군위까지 돼. 넣어 군위까지. 다 들어와야 돼. 안동 빼고 다 들어와. 의성이 안동인데. 그래서 지금 또 안동 예천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경북이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 치면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복잡해요. 근데 네. 뭐 하나 딱 뭐 부러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끝날 때 돼가지고 복잡해요. 뭐 하나 부러지는 게 없는 딱 거야. 부러지는 게 없어. 이렇게 아유, 결론을 죽겠어. 내려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실컷 얘기해놓고 모든 사람이 천집장 또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든 사람이 김영만 군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김영만. 네. 김영만. 옛날에 그 색동이 아저씨가 김영만. 김영만. 아 김영만 맞죠? 색종이 오래 붙이듯이 자 어린이 여러분 공항 후보지를 제가 오립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의 최대 이슈인 공항 문제 오늘 또 에피소드 하나 할애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주말판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